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한 주가 끝났고요. 금요일 날 98,900원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을 한 이유는 이슈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 트럼프 시진핑 만난다. 코스피 4,000선 보인다. 코스피는 3,941포인트에 끝났고요. 업종 차트를 보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격 조정도 주지 않고 있어요. 자, 제가 목요일 날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팔아야 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추세 같은 경우에는 훼손되는 거, 추세가 이탈되는 거, 지금 상승 추세 구간에 있는데 상승 추세에서 이탈되는 그 시간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자, 상승 추세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 하방 쪽에서 횡보를 했었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거 하나, 둘, 셋, 넷, 4달이네요. 그럼 하락하고 횡보하고 다시 반등을 시작할 때까지 1년이 걸린 겁니다. 1년이. 그리고 확인 과정,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칠 때까지 1년 2개월, 대략 한 14개월에서 15개월 정도가 걸리고서야 52주 신고가. 그렇죠? 제가 8월달 이후에 신고가가 나온다고 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뭐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아니에요. 단순히 차트 패턴이 이래서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호재가 계속 붙어 나오고 그 호재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7월달, 7월 28일인가 그럴 거예요. 요 날이에요, 요 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6.6%.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라와 보니 이 밑에 여기 5만 원대 이때 매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매수하지 말라고 했고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매수는 새롭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보유기간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기간 대비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이때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갔을 때 다시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매도하는 경우 이때 5만 원대 삼성전자를 매도했을 때 손실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굳이 손실을 보고 이동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팔고 다른 데 가서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봐야 알죠. 그렇죠. 근데 모든 주식의 공통점은 이 내용들이 선반영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다 이해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여기 7월, 8월, 9월달 24년도에 쭉 빠졌습니다. 거의 뭐 한 반토막 정도 나버렸어요. 이렇게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다는 건 성장성이 훼손됐다는 걸 시장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성이 훼손됐다. 즉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나오려면 HBM과 파운드리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실적이 훼손이 되는 부분들보다 먼저 반영됐었던 게 가격이고요. 그리고 호재가 처음 터졌었던 여기 7월달 파운드리 해결에 대한 부분보다 먼저 나왔었던 게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 매수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차트가 뭐 다중바닥을 만들었다, 쌍바닥을 만들었다, 더 저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최고가에 매도를 하려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구간에서 보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용 잘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신고가 종목군들만 매매하자예요. 왜 그런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오션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한번 보세요. 자, 내용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엄청 강했어요. 지나온 주간. 이번 주에 엄청 강했는데 어땠습니까? 가격대를 유지하죠. 많이 올라왔는데 호재가 언제부터 나왔죠? 딱 요때부터요. 요때. 그쵸?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때부터입니다. 요때 지금 보면 굉장히 낮게 보이겠지만 요쪽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신고가예요. 요게 신고가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단기간에 많이 상승 구간이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매수 구간을 잡기 시작하고 돌파 구간에 다시 잡죠. 그리고 1월 달에 상승폭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런 결과 50%대까지 2월 5일 날 차익을 보죠. 그리고 나서 안 빠지니까 계속 공략을 시작을 한 결과 여기 7월 달, 8월 달 내용 보시면 30%대까지 수익 구간이 커집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초대형주인 하이닉스, 그렇죠? 어때요? 매수, 매도 한 결과 34%. 이쪽에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건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공략을 못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때요?
동일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신고가, 가격이 먼저 반영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실적이 좋아질 만한 내용이 발생하기 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가에 매수하려는 걸 포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지금까지도 여기 8월과 9월 달에 매수한 물량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지나온 금요일 날에도 5% 강세를 보였지만 안 팔았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제가 차익을 보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7월 1일 날 188%, 그리고 7월 말 151%, 그리고 117%. 그렇죠? 분할 차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제가 실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걸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실제 삼성전자가 안 빠졌을 때, 아까 전에 하이닉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을 때 제가 어떤 종목을 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여드렸었던 거고,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어떻게 공략을 했었느냐, 이수 페타시스다 이런 종목입니다. 이것조차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확인하고 나서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3개월 동안 76%. 그렇죠? 전체적인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매도하고 이쪽 구간에서는 수익을 못 냈습니다. 이때는 뭘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들마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호재가 붙어 나와요. 근데 그 호재는 모두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호재는 이렇다. 어떤 업종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 산업군이 어떻게 흘러간다. 반도체 산업군은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봤을 때, 그렇죠,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모두 다 공통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잘 돼야 되고, 엔비디아가 잘 되기 위해서는 AI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엔비디아가 잘 되기 위한 AI에 대한 확장성을 지금 젠스당 CEO가 나서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등락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엔비디아를 보고 답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를 가지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게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한 뭐 두산, 테스나, 그리고 심텍,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가격을 먼저 본 결과 70%대까지 수익 구간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약간 제가 주춤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단기간의 상승폭이 크고, 그리고 미증시도 단기간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인데,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죠? 전혀 AI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이었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트럼프 시진핑 만난다. 코스피 4천선 보인다. 중요한 건 트럼프 시진핑 만난다예요. 트럼프 시진핑이 뭔가 주춤주춤했어요. 중국에서 히토류 제한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해서 에이펙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미증시는 여기 요때거든요. 조금 요 날입니다. 10월 10일 금요일 날 요때예요. 미증시는 4%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을 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만나지 않는 게 AI 투자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쵸? 이러면 관세, 그럼 또 인플레이션, 그럼 또 경기, 이것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문제가 하나였잖아요. 요거하고 AI 관련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무언가 불협화음이 있겠지만 여기서 툭닥툭닥 거리면서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언제 해결될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추세 이탈할 때까지 보유한다. 단 주도주에서만. 주도주가 아닌 건 이미 추세 이탈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거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최고가에 팔라는 거, 다른 주식들을 최고가에 팔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사상 최고가 구간을 넘어섰어요. 참고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사상 최고가 구간을 넘어서자마자 요때거든요. 5월달. 그리고 등락 구간을 줬지만 다시 상승, 매물 소화, 다시 상승, 지금까지 50만 원을 넘는 과정을 보시라고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시세 구간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발생했느냐? 신고가, 그쵸? 돌파. 그럼 이 끄트머리에 뭐가 나왔었는지 봐야겠죠. 확실한 실적 개선세가 나왔죠. 그쵸?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최소한 1년 걸립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최소한 삼성전자가 조정은 있죠. 근데 우리가 팔아야 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여기 하이닉스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두산, 테스나, 원익, 홀딩스, 심텍,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다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을 때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핵심은 주도주에 대한 부분만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한 건데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2%대, 하이닉스 7%대 급등, 관련주들 대부분 강세, 계속 주도주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쵸? 고가에 팔라는 거 포기하세요. 그래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6% 급등, 다시 8반원 회복했고 관련주들은 현대건설 13% 강세 마감. 관련주들까지 강세를 보인다는 건 이쪽 섹터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하나오션이나 조선주 내에서 순환매 도는 중이고 주도주는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 단 주도주 간의 이격 발생 여부에 따라서 주도주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고 중요한 점은 그쵸?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는 철저히 주도주만 매매하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한다. 소통방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타점, 그쵸? 주도주들, 삼성전자 포함해서 주도주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실전에서의 상황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 좋을 거야. 그래서 매수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 그래서 매수한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76%.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빠질 게 없어. 근데 하이닉스 계속 강하네. 그럼 뭐예요? HBM 수요 계속 늘어나? 그럼 GPU 수요 늘어나?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럴수록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전기 부족 사태는 지속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원전에 대한 니즈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결과 그쵸? 매수, 매도, 다시 매수, 지금 보유 중. 어때요? 180%대까지 수익 구간이 커집니다. 이 모든 내용들 어떻게 타점 잡고 실시간 내용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여기서 주춤주춤거리고 좀 쉬고 이런 구간들이 항상 생깁니다. 조정은 없을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입니다. 한미 반도체와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은 같죠. 그렇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가 먼저 선행적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먼저 선행적으로 갔을 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 종목군들을 두산테스나나 원익홀딩스다 이런 종목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반도체 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었을 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어때요?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것을 보고 매매한 결과 13% 언제? 7월 1일 날 실제 차익을 봤고요. 그리고 매물소와 반등 확인 매수한 결과 87,800원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지금 15만 원 거의 한 8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